자, 이 개념이 정확하게 있어야 오늘 설명할 당뇨의 초기 증상과 다음 영상에서 설명할 당뇨의 진짜 치료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한테만 강력하게 추천하는 마지막 방법으로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당뇨의 진짜 핵심과 당뇨의 아주 초기 증상, 그리고 초간단 진단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를 본질적으로 정말로 완치할 수 있는 법의 당뇨의 완치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자, 당뇨는 어떤 장기의 질병일까요? 자, 대부분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콩팥의 질병이다, 이제 신장의 질병이다 라고 대부분 대답을 하시죠. 소변을 자주 누고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고 살이 빠지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제일 걱정하는 콩팥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나중에는 투석까지 할 수 있는 병이 당뇨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물론 이렇게 대답하시고 틀린 말도 아니고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뇨는 췌장, 우리나라 말로 이자의 질병입니다. 바로 이 장기인데요. 여기에 조금 더 보태자면 우리 몸 전체 세포의 질병이라고 하는 게 가장 옳은 말입니다. 자, 이 개념이 정확하게 있어야 오늘 설명할 당뇨의 초기 증상과 다음 영상에서 설명할 당뇨의 진짜 치료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뭔가를 먹게 되면 위와 장에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면서 흡수가 되겠죠. 이 포도당이 엄청나게 확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은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신호를 내보내서 우리 몸에게, 우리 세포들에게 이것들 전부 다 혈관에서 치워 세포에 저장을 하든지 빨리 쓰든지 라고 말을 합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이제 혈관에 많았던 이제 당들을 저장도 하고 부족할 때는 또 꺼내 쓰기도 하면서 살게 되는데요. 이 췌장과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 그리고 우리 온몸의 세포, 이 세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바로 당뇨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밥을 먹고 소화가 되면서 혈액 속에는 포도당은 한가득 들어왔는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안 나온다. 그러면 세포들이 신호가 없으니까 저장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겠죠. 그러면 혈관에 있는 혈당들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혈당이 높아집니다. 또는 인슐린은 제대로 나왔는데 세포들이 이 말을 안 듣고 포도당을 저장을 안 하고 일을 안 하면 같은 결과가 되겠죠. 포도당들이 혈관에 그대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당뇨입니다. 처음에는 콩팥의 병이 아니에요. 콩팥은 수많은 합병증 증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너무 콩팥에 얽매이지 않으셔야지 당뇨를 초기부터 진단할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콩팥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다른 기관들은 아마 증상을 나타내고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바로 이것을 캐치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생길까요? 일단 우리 몸 전체의 세포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혈관에는 당이 엄청나게 많은데 인슐린이 안 나와서 세포들이 일을 안 하든지, 아니면 인슐린이 나와도 거기에 반응을 안 하든지, 그래서 우리 몸 전체에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인 포도당이 세포에 안 들어가고 혈관에만 있으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부터 티가 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머리입니다. 머리에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니까 피곤하고 의욕도 없고 멍해지고, 그러면서 잠은 또 잘 안 오고, 그 다음은 귀인데요. 혈당이 너무 높아지거나 또 너무 낮아지면, 이렇게 확 널뛰게 되면 이제 어지러울 수 있어요. 식전 식후로 어지럽다면 당뇨를 꼭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다음은 눈인데요. 눈도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쓰는 기관 중에 하나고 합병증도 가장 먼저 시작되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강조하는 장기인데요.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한 눈이 침침해지거나 초점이 흐려질 수도 있어요. 눈은 합병증 편에서도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번째로는 근육. 자, 근육은 대표적으로 머리와 함께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장기 중에 하나죠. 에너지가 모자라니까 쥐가 자주 난다거나 평소보다 뭔가 나른하게 팔다리에 힘이 조금 빠지는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콩팥입니다. 혈액 속에 당이 너무 많으니까 콩팥으로 배출을 하게 되고, 이때 물도 같이 나가게 되면서 많이 배출하고 소변을 많이 누고 목이 마르고 많이 마시고 많이 배출하고 계속 살은 빠지면서 거품료를 누게 되고, 이게 여러분이 아는 당뇨죠. 자, 이거는 당뇨가 생기고도 한참 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너무 콩팥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런 콩팥 외의 증상들에도 민감하게 내가 알고 있어야지 의심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검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쉽게는 아침 공복 혈당 검사를 하는 겁니다. 주변에 당뇨 환자가 있거나 아니면 근처에 가까운 병원이 있으면 아침에 가서 하시면 되겠죠. 8시간 이상,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 특별히 먹은 게 없는 아침에는 이제 금식을 했다고 치고
젠 혈당이 126 이상이면 당뇨, 100에서 125 사이면 당뇨 전 단계, 100 미만이 정상입니다. 100 이상이 나왔다면 내과 선생님과의 상담이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뭐 한 번에 이게 딱 126 넘었다고 바로 너는 당뇨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보통은 2번, 3번 정도 반복을 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건강검진 할 때 당화 혈색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아까 포도당이 혈액 속에 계속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자, 이것들이 돌아다니는 적혈구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적혈구의 기능을 떨어뜨리거든요. 이 수치를 측정하게 되면 지금 당장에 피를 뽑아서 잰 혈당 뿐만 아니라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내 평균 혈당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뇨 환자분들이 약을 먹으면서 잘 조절이 되고 있나 확인용으로 많이 검사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도 건강검진을 할 때 몇천 원 정도 추가하면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꼭 추가해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한테만 강력하게 추천하는 마지막 방법으로는 바로 눈 검사입니다. 자, 갑자기 왜 눈이냐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당뇨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신세포의 질환이고 어느 곳에라도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합병증이 생기고 가장 쉽게 검사할 수 있는 장기가 바로 눈입니다. 콩팥보다도 훨씬 먼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당뇨를 뒤늦게 거품료가 있거나 살이 너무 빠지거나 해서 발견을 했다면 이미 눈은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냥 뭐 눈이 침침해졌나 하고 넘어가다가 뒤늦게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눈은 정기검진이나 기본적인 종합검진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제가 말한 안저검사, 눈의 검사는 더더욱 잘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의 합병증을 조기 발견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눈만 발견하면 콩팥까지 더 진행하기 전에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과에 가서 안저검사를 해주세요. 아니면 당뇨검사 하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하면 간단하게 체열 없이 눈만 한번 비추면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면서는 당뇨나 고혈압이 점점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결국 누가 먼저 발견하느냐 아니면 누가 더 잘 관리를 하느냐 싸움인 것 같아요.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다면 흘려 넘기지 마시고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